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또 방송을 켰는데요. 제가 2월이 원래는 안 바쁜 시기인데 이번 좀 바빴습니다. 올해 2월은 좀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넘어 만에 또 방송으로 해냈고요. 또 시범 경기를 또 보고 와서 오늘은 경기를 다 봤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 경기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또 대승을 거두었어요. 비록 시범 경기지만은 13대 5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경기 내용도 좋았습니다. 타격도 집중력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실책도 없었고 보이넷도 그렇게 많이 허용하진 않았고 좋았는데 경기 결과적인 부분보다는 오늘 경기를 좀 보면서 좀 느낀 부분들 그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일단 메모를 해놨는데요. 메모를 조금 보면서 그리고 이 기록을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그 라인업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라인업 먼저 보면은 1번 유격수 박승욱, 2번 우익수 고승민, 3번 중교수 레이에스, 4번 지명타자 전준호, 5번 3루수 한동희, 6번 1루수 정훈, 7번 2루수 최항, 8번 포수 강태우, 9번 좌익수 황성빈 선수, 선발 투수는 이인복 선수가 출장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최항 선수가 먼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선발 2루수로 출장을 했고 오늘 경기를 끝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타석에서는 4타수 1안타 2타점 기록을 했는데 타격에서 삼진 2개로서 그렇게 막 눈에 띄는 큰 활약은 아니었지만 사실 최항 선수는 영입을 할 때부터 그 수비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은 원래 컨택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2루 수비에서 좀 괜찮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었고 실제로 사실 2루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영입을 한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김민성 선수를 뒤에 데리고 왔지만 옵션은 많을수록 좋고 김민성 선수도 풀타임을 기대하기에는 또 한동희 선수가 상무에 가고 난 뒤에는 3루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양 선수의 모습이 좀 궁금했는데 오늘 수비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2루 쪽으로 타구가 좀 많이 갔거든요. 오늘 좀 많이 갔었는데 그 수비들을 크게 무리 없이 잘 해내가지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괜히 걱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인상이 깊었다는 거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오선진 선수도 뒤에 이제 대타로 들어와가지고 유격수 수비를 조금 소화를 했는데 오선진 선수는 원래 수비는 워낙에 안정적인 선수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 최양 선수, 오선진 선수 두 선수가 우리 팀에 영입을 한 어떤 이유 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좀 생겼어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두 선수가 적절한 시점에서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내야수는 많을수록 좋죠. 외야수도 당연하지만 특히 내야수는 특히 키스톤 콤비로 볼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두 선수가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에스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또 좋은 타격을 보였습니다. 2타수 2안타 1득점 보이넷 1개. 그러니까 멀티 히트에 3출루하고 이제 교체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오늘 좀 관심을 모은 거는 그 박종훈 선수와 상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레이에스 선수가 그 스위치 타자지만은 특히 남미권 이쪽 선수들이 언더핸드가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거든요. 좌타자라고 할지라도. 근데 오늘 레이스 선수의 타격을 보니까 단순히 어떤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안타들이 아니고 정말 타이밍을 자기 타격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안타들을 만들어내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스 선수가 영입을 했을 때 저는 좀 걱정이 사실 됐거든요. 왜냐면 조금 그 건강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는 선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오늘 타석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걱정이 기대로 바뀌어가는 오늘의 좀 모습이었고 타격 타율은 지금 6할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숫자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낯선 유형의 투수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타격을 하는 걸로도 봤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중견수 수비 부분은 오늘 중견수 쪽으로 레이스 선수가 있을 때 많이 공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하는 거 못 본 것 같고 중견수 뜬공이 아예 없었네요. 진짜로 레이스 선수가 뛰는 동안은
중견수 뜬공이 오늘 SSG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스 선수의 수비를 제대로 보긴 좀 힘들었지만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보니까 조금 믿음이 확실히 갔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승민 선수의 굉장한 타격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뭐 가장 뜨거운 타격을 보여줬죠. 4타수 4안타 3득점 5출루, 이렇게 정말 뭐 불꽃 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 가장 타격감이 좋으면 지금 6할 2푼 5리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숫자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뭐 모든 뭐 유형의 투수, 모든 유형의 코스, 뭐 직구 변화구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시범 경기, 특히 이 첫 주에 이렇게 잘해버리면 항상 좀 우려가 되죠. 그 본 게임에, 본 시즌 들어가서 이 타격감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뭐 계속 이렇게 잘 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지금 김민석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고승민 선수가 우익수나 좌익수 이렇게 계속 기회를 받고 아마 출장을 하지 싶은데요. 현재 가장 타격감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고승민 선수가 김민석 선수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달 정도, 그리고 좀 여유있게 보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지금의 타격감을 유지를 해서 소위 아름다운 한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좋은 타격감이 한 달 정도를 보통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한 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승민 선수가 4월 한 달 동안 정말 불꽃 타격감을 보여줘서 팀을 이끌어주고, 또 조금 이제 내려올 때쯤에 김민석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두 선수가 좀 크로스되면서 서로를 메꿔주는 이런 그 그림을 보여준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승민 선수가 지금 올라와 있을 때 상위 타순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뭐 또 그 박종원 선수였기 때문에 또 뭐 좋은 타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태형 감독의 지금 그 구상을 보면은 뭐 플래툰을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윤동희, 고승민 선수가 왔다 갔다 1,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테이블 세터로서 역할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동희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타격을 역시나 보여줬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이제 우타 좌타자가 번갈아서 굉장히 좋은 그 밥상 차리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고승민 선수의 오늘 활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짚을 것은 전준우 선수가 또 1회에 바로 따라가는 석점 홈런을 때려줬고요. 그리고 정훈 선수가 말로 홈런을 때려주면서 뭐 승리를 이제 매조에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가 사실 정훈 선수 말로 홈런 나오기 전까지 좀 쫓기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스코어가 8대 5 이렇게까지 쫓겼으니까요. 이런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말로문이 터지면서 경기를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었는데, 뭐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승패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승패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시범 경기를 많이 이기면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왜냐면 우리 팀이 시범 경기는 9번인가 이제 1위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경과가 안 좋은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은 승리는 좋은 거고요. 또 오늘 많은 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10,000명에서 12,000명? 한 2,3,0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또 날씨도 좋고 좋은 이런 상황에서 팬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결국 우리 팀의 이 맏형들이라 할 수 있는 전준우 선수, 정훈 선수가 이 장타를 끌어내주면서 또 동생들을 좀 리드해주는 그런 활약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훈 선수는 2안타 4타점을 기록했고, 전준 선수는 2타수 1안타. 네, 이번에 한 타석만 들어서고 사구 맞고 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제 교체가 되었는데요. 뭐 든든합니다. 예, 그리고 정훈 선수는 오늘도 뭐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또 마지막 본인의 또 FA 해고, 어찌 보면은 이번 계약을 다시 한다면은 선수 생활 마지막 계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활약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노준혁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노준혁 선수도 오늘 그 전준우 선수가 빠지고 대주자로 들어와가지고 3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 네, 그리고 삼진 1개, 뭐 굉장히 좋은 활약 보였고, 안타가 그 처음 나온, 그러니까 5회 나오는 안타는 사실상 펜스 상단에 때리는 굉장히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넘어가는 타구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주자가 꽉 차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무사 만루 상황이었다 보니까 스타트를 끊지 않고 다들 베이스에 붙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게 단타로 기록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또 장타를 기록을 했고, 노준혁 선수 특유의 좀 경쾌한 스윙, 그런 것들이 좀 볼 수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야 뎁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최양 선수와
오선진 선수 이 선수들이 활약이 중요하고 또 기존에 있던 박승국 선수, 이학주 선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한 것이 오늘 뭐 박승국 선수도 4타수 1안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유격수 수비에서도 깔끔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학주 선수도 중간에 한동희 선수가 또 그 옆구리 부상이 나오면서 또 급하게 교체가 돼서 들어왔는데 2타수 1안타 2타점 1포인트 또 타점도 기록을 했고 또 특히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본인의 이런 좋은 성과를 발휘해서 만루 찬스를 이어가는 등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수비에서도 역시나 좋았고요. 그래서 이 4명의 내야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 것은 그 노진혁 선수가 사실 풀타임 유격수가 안 되는 거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서 써야 되는 선수고 그래야만이 노진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방망이의 능력이 나온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오늘같이 기용을 한다면은 노진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격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오늘 경기가 그 반증이었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야수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투수 쪽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선발은 이인복 선수였습니다. 이인복 선수였고 좋은 투구를 했어요. 4이닝 동안 1실점 3피안타 3진 2개 보인넷 없었고 피홈런 1개 네, 기록을 했고 뭐 4이닝 1실점이 굉장히 좋은 투구수도 55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인복 선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항상 뭐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이인복 선수는 어떤 확신이 서는 투수 유형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어떤 뭐 확신이 되진 않았습니다. 구속은 140 정도가 나왔는데 이인복 선수 원래 구속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선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5선발 경쟁에서는 좀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이인복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뒤에 한현희 선수가 이어서 나왔는데 두 선수의 결과가 사실은 좀 차이가 났거든요. 한현희 선수는 2.2이닝 동안 4피안타 3실점 2-4-4-9 2삼진 투구수 50개 기록을 했는데 투구수가 40개까지는 되게 좋았거든요. 오늘 한현희 선수는 구속이 146, 7까지 나왔습니다. 볼에 힘이 있었고 첫 2이닝은 정말 좋은 투구를 했거든요. 근데 4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볼에 좀 힘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왜냐면 일단 제구적인 측면에서 좀 흔들리는 것도 있었는데 앞에 40개 전까지는 공이 좀 힘이 있어가지고 맞아도 사실은 제대로 나가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40개가 넘어가니까 이게 타구들이 좀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현희 선수를 선발로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오늘 결과를 봤을 때는 이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급격히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한현희 선수가 사실은 또 40개 정도로 끊는 좀 불펜에서 롱맨 역할로 일단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또 사실 나균환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물론 어떤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선은 선수로서는 투수로서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4선발 나균환 선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계산 속에서는 5선발 경쟁에서는 이인복 선수가 좀 한 발 앞서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범 경기 수가 뭐 그렇게 많진 않긴 하지만 아마 이 5선발 로테이션에 한 번쯤은 더 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등판 기회 때는 한현희 선수가 먼저 나오고 이인복 선수가 뒤에 나올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지금 1, 2, 3, 4선발은 정해져 있고 5선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인복 한현희 선수가 가장 뭐 앞서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위주로 아마 그 맨 처음에는 기회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렇고 근데 한현희 선수가 또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등판 때는 한현희 선수가 먼저 나와보고 이인복 선수가 뒤에 나와보는 쪽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박진 선수가 나와가지고 1이닝 동안 2피안타 1실점 기록을 하면서 뭐 좋진 않지만 또 막 나쁘진 않은 그런 투구했고 최준용 선수가 나와가지고 사실 0.1이닝 동안 본인의 투구 좀 좋지 않았습니다. 볼이 좀 날리는 느낌. 구속은 잘 나왔거든요. 구속은 147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조금 뭐 시범 경기니까요. 좀 컨트롤 잡아 나가는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미르 선수가 등판을 했어요. 9회에. 그래서 마무리 짓는 투수 역할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1이닝 동안 지금 1피안타 1사사구 하면서 경기를 잘 마무리 지어줬는데 뭐 어떻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기에는 제가 전미르 선수의 투구를 13개밖에 못 봤으니까 얘기를 하기 좀 힘든 것 같고 또 뭐 투구에 집중을 했다기보다는 오늘은 좀 쇼츠 영상을 많이 따는 거에 집중을 했다 보니까 투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 좀 힘든 것 같지만
뭐 마음에 들었던 거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투구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은 아니고 정말 자신의 공을 씩씩하게 던지는 건 느꼈어가지고 좀 보는 재미는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어떤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스타성은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전미래 선수가 올 시즌 또 불펜에서 좀 힘이 되어준다면은 우리 팀의 좀 작년에 문제였던 불펜의 뎁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미래 선수가 뭐 엄청 큰 역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추격조로서 한 자리만 맡아준다면 충분히 신인으로 좋은 모습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 해주면 좋을 거 같고, 또 투수 쪽에서 좀 20살 선수가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팀 전체적으로 좀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기대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롯데 자이언츠 뭐 선수들의 경기와 외적으로 좀 KBO의 가장 큰 이슈 두 개가 있었죠. 네, 일단 자동 심판, 그러니까 ABS와 피치 클락이 있는데 오늘 제가 직관에 가가지고 두 가지를 좀 경험을 한 소감을 약간 남겨드리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워낙 뭐 의견이 다양하시고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제 좀 경험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는 좀 심판의 콜이 느리거나 좀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고, 그 뭐 좀 체감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콜이 느린 걸로 유명한 이민호 심판이 있지요. 네. 근데 이민호 심판은 정말 직관 가면은 항상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경기를 보는데 지장을 받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콜이 너무 느려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직관 가서 이민호 주심이면은 되게 조금 싫은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왜냐면 경기를 보기 불편한 정도라서. 근데 이민호 심판이 콜을 하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은 빠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던 거는, 팬으로서 걱정을 했던 거는, 직관에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스트라이크 콜이 딜레이 때문에 경기 관람 자체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체감을 못했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막 그 스트라이크 판정을 보기가 좀 그 뭐랄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의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크게 느끼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구라는 스포츠가 다른 구기 종목과는 다른 매력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개가 심판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다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혈압이 오를 때도 많았고 정말 문제도 많기도 했지만, 심판마다 설정되어 있는 개개인의 존을 찾아내고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피칭을 해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그러니까 투수와 포수의 역량이기도 했고, 특히 포수의 역량적인 부분이 컸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야구만의 재미가 좀 줄어들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고의 사구가 없어진 것 같은 부분에 좀 아쉬움이죠. 왜냐면 고의 사구도 사실 시간이 늘어나고 조금 지루한 측면도 있긴 했지만은, 고의 사구라는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경기장 내 분위기, 네, 그런 것도 좀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고의 사고라는 게. 그러니까 하다가 공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인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여가지고 작전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타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네, 번트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미들이 줄어들었지만은, 큰 틀에서는 사실은 죽는 시간이 많이 없어진 건 맞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대승적인 인기를 생각했을 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A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야구만의 매력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야구의 대중적인 인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디오 판독처럼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얘기가 있었듯이 비디오 판독이 없던 시대에, 네, 이 ABS 역시 물론 조금 그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벗어났는데 이것이 존에 들어간 것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야구만의 이런 잔재미 같은 게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스포츠로서 야구가 좀 발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한다. 네, 자리를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피치 클락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피치 클락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고를 받거나 하는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물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다른 먹거나 뭐 영상 찍는 거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크게 거슬리는 느낌을 받진 않았고, 좀 중계로 볼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고, 특히 피치클락을 못 맞추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투구를 끊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지, 심판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오늘은 그런 거 못 본 것 같고, 근데 사실 투구를 끊는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던지고 나서 경고를 얘기하는 게 맞지, 중간에 끊어버리면 사실 투구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고, 갑자기 동작을 멈추면 좀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찌됐건 피치 클락 때문에 거슬리는 건 못 느꼈고, 경기 진행 속도는 실질적으로 빨라진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타이트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구와 투구 사이에 어떤 여백이 있다는 느낌을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었고,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시간이 줄어들고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수싸움을 예측해보는 재미는 많이 줄어들고, 뭔가 수싸움을 할 때 하나 둘 셋 뭐 넷 뭐 이 정도까지 수싸움을 하는 거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의 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시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뭐 앞에 하고 비슷하게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 수싸움까지 예측해서 보는 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이제 좀 야구를 정말 진득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재미가 줄어들어서 너무 아쉽지만, 저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나라 프로 야구가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프로 스포츠는 일단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산업이 유지가 되고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런 너무나 딥한 야구의 부분들이 진입장벽인 것도 맞고, 좀 너무 경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무 마니악한 스포츠가 되는 것도 사실 맞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지만은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제 하고 나서 좀 문제시 됐던 것이, 피치 클락을 카운트다운하는 관중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는 어떤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사직에서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뭐 다 같이 뭐 3, 2, 1 합창하고 이런 건 없었고, 뭐 한두 명이 계시긴 했는데 그것이 뭐 선수나 들릴 정도로 막 땡꼬함을 지르신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요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또 팬들의 관중 문화가 굉장히 성숙이 됐기 때문에 좀 캠페인을 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체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과거에 최양남 선수가 있었죠. 네, 인터벌이 정말 짧기로 유명했는데, 약간 모든 투수들이 인터벌이 최양남 선수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은 아마 조금 체감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ABS와 피치클락 둘 다 저는 큰 틀에서는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언급 안 했지만 한 개 올 시즌 변화 중에 이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특히 또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지만 견제 횟수 제한하고 한 투수 등판했을 때 타자 3명 무조건 상대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저는 되게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요. 왜냐면 이거는 야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견제를 제한한다는 거는 물론 뭐 도루가 늘어나고 할 수가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다른 문제 같아요. ABS나 피치 클락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투수가 3명 무조건 상대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전혀 좀 야구라는 스포츠의 용병수를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치열한 벤치의 머리 싸움이 어떻게 좀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릴리프라는 게 시간 많이 잡았고 그런 거 맞지만, 정말 한 타자와의 승부가 경기 전체를 좌우하고, 특히 시즌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저는 사실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이미 도입을 해버렸고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부분은 사실은 다시 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ABS나 피치클락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래서 뭐 이 부분에 관련된 생각도 좀 같이 댓글로 나눠주시면은 좀 얘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0일 SSC전 대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비록 시범 경기긴 하지만 이렇게 시즌이 확실히 야구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경기를 보고 하니까 확실히 저도 방송하는 맛도 생기고,
조금 비로소 올해가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행복하고 즐겁고 역시 야구장에 가야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이 지금 소품 유니폼 제가 되게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드디어 그 작년 시즌 그 떨이 판매를 하면서 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분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범 경기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가능하면 또 많은 경기들을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좀 힘들어진 것이 다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에서 이제 중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네이버에서 티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티빙이 지금 문제가 좀 많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좀 준비하는 기간이고 아직 좀 최적화가 안 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무책임한 정도로 느껴질 정도. 대표적으로 세이프를 세이브로 자막에 넣는다거나 뭐 그 하나 최은성 선수를 22번 선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편집하시는 분이 야구를 아예 모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피드백이 되고 뭐 CJ 회사도 뭐 바보도 아니고 큰 회사가 뭐 일을 그렇게 대충 할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하이라이트를 바로 볼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경기를 풀로 보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리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인 것 같아요. 물론 정규 시즌 개막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가능하면 경기를 제가 진득하니 본 경기는 리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시범 경기는 결과가 아니고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제가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은 경기를 전해드리기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경기를 본 경기는 최대한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와 좀 준비 상황 좀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서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어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혼 투지 롯데 자이언츠.